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략기획팀 R&D 랩의 유승재 매니저입니다. 네, 프로젝트 개발자의 장애인 PT 스튜디오 점주 도전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 그리고 운영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문제를 어떻게 탐색하고 해결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장애인 전문 PT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들었고 운영 과정 중에 있었던 그런 위기나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결과와 함께 현재 고민하고 있는 지점까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프로젝트의 전체 이름은 장애인 PT 스튜디오 개발 프로젝트고, 간단하게 그냥 어대피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어대피 스튜디오는 지금 서울 강서 마곡에 있는 장애인 전문 PT 스튜디오고, 하루하루 움직임 연구소라는 부산 소재의 기업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하루하루 움직임 연구소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저희 행복나눔재단에는 운영 관련된 정보들을 공유를 해주시면서 함께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들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스튜디오의 컨셉을 잡고 브랜드 개발하고 설계 공사하는 일들을 했었고,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는 고객 상담이나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그 필드의 업무들, 네. 그리고 주 단위로 운영진들과 함께 리뷰하고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될지 그런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이전에 저희 재단이 운영하는 소셜 이노베이터스 테이블이라는 컨퍼런스 자리에서 하루하루 움직임 연구의 정고은 대표께서 장애인에게는 운동이 정말로 꼭 필요하다. 장애인이 건강을 위해서 비장애인이 건강을 위해서 헬스나 필라테스 같은 것들을 하듯이 장애인 역시도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인 피트니스 서비스가 필요하고,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어댑티드 또는 어댑티브 피트니스라는 이름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부산에서 어댑핏이라는 센터를 열어서 몇 해째 운영을 하고 계셨고, 기회가 되면은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하고 싶다는 말을 남겨주셨었는데, 마침 저희 재단에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서울 마곡에 생겨서 22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애인 운동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몇 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됐는데요. 어댑티드 피트니스라는 개념이 아직은 좀 생소했기 때문에 재활 운동이라는 한글 용어를 좀 대체해서 좀 연구를 했었고, 이 재활 운동이 재활 치료랑은 어떻게 다르지? 그리고 재활 운동을 하는 센터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장애인들이 운동을 할 만한 공간은 없다는 거지? 그리고 또 복지관에서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동할 곳들을 찾아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갔습니다. 지도 서비스, 네이버 지도 같은 지도 서비스를 열어서 해당 공간이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한지부터 좀 찾아봤고, 장애인의 생활체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지정해둔 센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곳 정도에 직접 전화를 해서 사실 제가 직접 이용할 건 아니니까 저희 삼촌이 센터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가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그쪽의 의향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센터에서 대부분 거절을 당했었고, 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희 샵이 2개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계단으로만 이동해야 된다. 엘리베이터를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좁다. 그래서 시설이 조금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는 곳들도 있었고, 바우처 제공 기관으로 등록할 당시에는 그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던 선생님이 있어서 그때 등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없다. 그래서 오셔도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고, 오래전에 한 분이 이용하셨던 적은 있었는데 이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도 혹시 모르는 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하지만 좀 애매한 거절의 의미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그때 조사할 당시는 이제 4년 정도 전에 이제 특정 시점이라서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를 탐색하던 당시에는 정말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구나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또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아름아름 소개를 받아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장애인분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인분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어대피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도 하시고, 용산에 사는 어떤 척수장애인분은 주변에 이제 거절을 당했다는 말들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아예 본인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의 센터들,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그런 센터들을 찾아서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PT샵을 찾아가기도 했다고 했고, 경기도 수원에 사는 척수장애인분 한 분은 굉장히 친한 지인의 친언니 소개로 분당까지 필라테스를 다녔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지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받아주고, 또 이제 본인이 어떤 동작들이 가능한지 모르니까 하나씩 시켜보고 본인도 여러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운동을 시켜줬다고 했습니다. 그냥 비장애인이라면 운동해야지 마음 먹고 운동하는 곳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보통 이상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알아봐야 되고 원거리까지 이사를 가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이게 보통의 의지를 가진 장애인은 운동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좀 상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적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면서 차례차례 답을 좀 찾아갈 수 있었는데요. 사실 재활 치료랑 재활 운동을 비교할 때 그 재활이라는 말을 빼면 답하기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받는 거고 운동은 운동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재활운동센터라고 하는 곳들은 대부분 제가 연락해서 물어보고 이제 답변 받은 거로 유추할 때 비장애인이 수술받은 이후에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들, 아니면은 거북목이나 뭐 척추의 측만이나 이런 그런 체형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걸 교정하기 위한 운동들을 제공하는 곳이었고, 장애인의 본인들의 신체 기능을 고려해서 피트니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복지관 몇 곳에도 제가 직접 방문해보기도 했었는데 대부분은 굉장히 노후하고 오래된 시설이라서 저조차 그냥 운동하러 갈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장소들이었고, 그리고 사실 복지관 입장에서도 그런 운동센터, 체력단련실을 운영하는 게 그게 주목적인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안마나 그런 물리치료 같은 그런 서비스들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게 우선인 기관이라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9to6로 운동센터 역시도 운영이 되고 있었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은 학교에 다니거나 이제 회사에 다니는 장애인분들이라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이겠죠. 네. 게다가 이제 대부분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서비스들이 제공되다 보니까 그 트레이너들도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하니 트레이너들이 아예 없거나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우처 기관들은 제가 조금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 이유들로 거절을 했었고, 실제 지도에서 이용 가능한 센터들을 찾아봤을 때 이용 가능할 것 같은 곳들은 대략 10곳 중에 3곳, 이 중에서도 또 이제 거절하지 않을 것 같은 곳이 또 3곳, 그래서 전체 10곳 중에 한 곳 정도만 이용 가능한 곳일 것 같다. 그래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센터는 정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운동센터가 곳곳에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 이 문제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좀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운동이라는 게 트레이너가 이제 회원에게 지도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어려울 것 같은 장애 유형은 후순위로 설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감각장애나 발달장애 분들은 이제 좀 후순위로 설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운동 공간이 곳곳에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곳곳이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 당연하게 집이나 회사 근처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 장애인 분들은 이동 수단이나 그런 이동 상황이 비장애인 분들과 많이 다르잖아요. 당사자 인터뷰들을 했을 때 운동 1시간 하기 위해서 이동을 1시간 하기는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것들이 있어서
이 이동에는 거리보다는 뭔가 이동에 걸리는 시간의 개념으로 바꿔서 편도 30분 이내 거리에 하나 정도씩은 필요하겠다라는 방향을 구체화했습니다. 최소 서울에 한 곳을 개설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는 고민이 좀 이어졌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먼저 모델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잘 정리를 해두면 누군가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대상을 우리가 저희가 이제 모델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한 번에 이용하는 그런 헬스장이 아니고 한 타임에 많아야 한두 명 내지는 3명 정도만 받는 PT 스튜디오들을 타겟을 해보자 라고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PT 스튜디오는 보통 헬스장처럼 박리담회식이 아니고 고객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크게 개의치 않고 고객으로 유치하고 싶어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동시간대 이용하는 그런 다른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이제 다른 트레이너들 의견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그 점주 본인만 이제 네 받을게요라고 의사결정을 하면 설득이 상대적으로 쉬울 테니 조금 유효한 타겟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장애인 고객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예비 수요를 좀 확인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해당 지역의 PT 스튜디오를 찾아가서 장애인 고객도 받아보시겠어요? 라고 알려주면 그래요? 관심을 갖고 저희를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 스튜디오의 모습을 좀 구상하기에 앞서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부산 어데핏에 방문해서 실제 회원분들이 운동하는 모습들을 좀 관찰을 했는데요. 사실 여기 옆에 있는 그런 도구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회원의 몸을 고정해서 이렇게 세우고 그런 운동하는 모습도 있었고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체간 조절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저런 아쿠아백 같은 여러 이제 소도구들을 활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비 정도에 따라서 이제 손이나 그런 팔 힘이 부족한 분들이 도구나 기구를 잡아당기거나 손에 쥘 수 있도록 고안된 보조 기구들도 그립 에이드 같은 제품들도 좀 있었고 예전에는 필라테스를 아무도 몰랐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사실 요 기구만 봐도 당연히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필라테스를 떠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좀 상징적인 기구들을 선정을 해두면 어댑티드 피트니스, 어댑핏을 누구나 다 알게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구성할 때 또 하나 고려했던 거는 저희가 타겟하는 PT 스튜디오 중소형의 PT 스튜디오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약간 모듈처럼 공간들을 좀 쪼개고 쇼케이스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산 어댑핏 공간이랑은 조금 달랐는데요. 룸을 2개를 구성을 하고 좀 다이나믹한 운동을 하거나 보행 훈련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필드 공간들을 구분을 해서 작거나 큰 PT 스튜디오들이 각자의 공간 사정에 맞춰서 참고할 수 있는 모습을 다양하게 구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기립 보조기 리프트온이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그런 리프트온이랑 소도구로 운동하는 룸 한 곳,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카이저 인피니티라고 작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는 일종의 케이블 머신인데 그 케이블 머신을 넣기로 하고 그 공간에는 인피니티 룸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근데 인테리어 과정 중에 그 하루하루 움직임 연구소가 여러 이제 센싱하는 장비들이랑 조합을 해서 스마트 케이블 머신을 직접 개발을 하셨고 카이저 인피니티를 대체해서 어댑핏 플러스라는 제품을 넣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인피니티라는 이름은 좀 결국에 남겨지게 됐고요. 다른 공간에는 라임을 맞춰서 이렇게 중력에 대항하는 이제 힘을 키운다라는 취지에서 그래비티라고 이름을 짓고 이렇게 기립계하고 소도구만으로 운동하는 그래비티 그리고 스마트 케이블 머신으로 운동도 하고 측정이나 평가도 진행하는 인피니티 룸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맞은편에는 기초 체력을 키우고 나서 크로스핏이나 좀 더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필드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 공간 곳곳에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no limit 이런 식으로 여러 슬로건들을 저희가 정해서 CTC 작업을 해서 넣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고, 공간의 물리적인 접근성은 그냥 휠체어 사용자에게 최대한 편리하도록 구성하려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오른쪽의 이 사진은 왼쪽에 있는 여러 레퍼런스들을 검토하고 받았던 도면인데요. 도면을 검토하면서 어떤 것들이 편리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했습니다. 혹시 도면을 보고 어디가 고쳐야 될지 감이 좀 오실까요? 네. 그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물론 이제 혼자 오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보호자랑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휠체어를 타고 여기가 높은 곳이고요. 여기가 앉는 곳입니다. 여기 레퍼런스 보면은 약간 대충 상상이 가시죠? 네. 근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앉을 때 같이 오신 보호자가 앉을 곳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보기에도 뭔가 그 휠체어를 타고 앉을 수 있는 공간은 뭔가 이렇게 메이저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구석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도 응대받고 좀 이용하기 편하게 안내 데스크의 높은 부분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더 줄이기로 했고, 락커에도 의도적으로 좀 공간을 좀 덜 쓰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두 공간들을 이렇게 파는 식으로 그렇게 코멘트를 해서 결국 이런 식으로 그 결과 휠체어 사용자가 보호자랑 같이 오더라도 옆에서 같이 응대받고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안내 데스크를 마련했고, 락커도 여전히 지금 편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여기를 인테리어하기 전에는 교육용 공간으로 꾸며뒀던 곳이라서 이게 굉장히 두꺼운 이렇게 여닫이문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최대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곳들은 자동문이나 미닫이 문들로 교체를 했고요. 운동 공간에는 사실 운동 공간 안에는 단차를 최대한 없앴습니다. 그리고 고무 매트를 이렇게 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비교적 오르기 쉽게 경사로를 넓게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없는 게 최대한 물리적인 접근성을 좋게 한다고 해도 건물을 아예 새로 짓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을 다 고려할 수는 없는데요. 특히 이런 샤워 공간이 그렇습니다. 샤워를 하는 그런 물들을 빼는 하수 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단이 엄청나게 높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그 단을 좀 줄이더라도 여러 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특성의 공간인데, 이렇게 시설 개조가 아예 불가한 부분들은 그냥 운영으로 좀 메꿀 수 있게, 그래서 회원분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세팅을 해뒀고, 대신에 이제 옷을 갈아입을 때나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의자 정도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사실 돈을 들인다면 뭐 얼마든지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샤워 시설 개조에 그렇게 공을 크게 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긴 한데요. 부산 어대핏에서는 부산 어대핏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설을 준비를 해둬도 한 3년 정도 이제 영업을 했을 때 샤워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휠체어에서 옮겨서 이렇게 씻는 과정이 좀 복잡해서 이제 샤워 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을 거라고 좀 저희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PT는 사실 퍼스널 트레이닝이고 한글로는 맞춤 운동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미 단어 안에 개인별 맞춤이기 때문에 대상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배제될 거는 아니었는데, 그동안 제외됐던 장애인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PT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에게나 맞는 운동은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슬로건으로 정했고, 기존에 부산에서 사용하시던 어대핏 로고에 경계를 허물고 여러 실험적인 일들을 해 나가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 재단의 그래픽 디자인 매니저님 도움을 받아서 어대핏 스튜디오의 로고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맞춤 운동이 뭐지? 이 맞춤 운동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보통 보통 이제 상담하러 운동센터에 상담하러 가면 첫날에 인바디 찍고 어떤 데는 사진 촬영하기도 하고 몇 가지 동작들 이렇게 시켜보면서 어떤 운동을 이제 하면 좋을지 그런 조율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대부분 15분 안에
제 경험상 이제 대부분 15분 안에 끝났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부산의 어댑핏을 관찰했을 때는 이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일단은 상담 받을 때부터 얘기해야 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고, 뭐 어떤 진단이고 어떤 수술을 받았었고 실제 통증 부위가 어떨 때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뭐 사진을 촬영할 때 걷는 모습, 뭐 휠체어로 움직이는 모습, 또는 이제 앉았다가 일어나는 모습, 뭐 이런 것들도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척추나 이제 관절의 가동 범위는 이제 손으로 직접 만져가면서 또 확인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또 종종 이제 조금 이제 움직임이 좀 느리신 분들도 있으니 몇 가지 동작들을 이제 시켜보는 데만도 보통 30분 이상이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고 뭔가 본인의 몸에 맞추는 되게 소중한 과정이다라는 인식을 줄까를 좀 고민을 다른 산업에서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좀 살펴보다가 저희 본부장님께서 쓰고 계신 그 프리즘이라는 맞춤 안경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경을 제작하면 검안하고 이제 제작하고 그 검안사, 안경사분이 이렇게 피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브리즘이라는 안경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촬영을 해서 3D로 모델링을 하고 이거를 리포트로 만들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함을 느꼈고, 이제 사실 원래부터 안경은 이제 각자의 얼굴에 맞춰서 피팅을 해주는 건데, 원래도 피팅을 해주는 건데 이런 모델링을 하니까 아 진짜로 내 얼굴에 맞춰서 뭔가 해주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안경을 쓰는 주변 분들도 다들 그런 점들을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직접 네, 저기 리포트가 있고 안경도 있는데 네, 직접 상품을 체험을 해봤고, 네, 그래서 어댑핏 스튜디오의 그런 맞춤 과정도 뭔가 지루하거나 뭐 그런 과정이 아니라 맞춤 운동을 제공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점을 좀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네, 어댑핏 리포트라는 곳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저거 리포트 한 번씩 보시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그 부산 어댑핏에서도 3회차 입문용으로 운영되고 있던 그런 상품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댑피팅이라는 이름으로 좀 대체를 해서 제공하기로 했고, 고객에게 설명할 때는 맞춤 정장에 빗대서 바디테일링 서비스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조금 이제 이해가 쉬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포트를 받고 이제 운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트레이너 분들이 좀 나를 꼼꼼하게 굉장히 살펴보는 것 같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고, 사실 이런 네, 그런 피드백도 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어댑피팅 이후에 4분 중에 3분들이 본상품 결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나름 성공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저에게 뭐 이거를 뭐 좋다 싫다 뭐 그게 크게 표현을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제 걷기 평가가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그런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휠체어 사용자들한테는 왜 그런 농적 평가가 없냐 뭐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 트레이너 분들도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작성하기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다, 하기 싫다, 하지만 해야 된다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네, 그런 피드백들을 주고 받았는데 계속 네, 수정을 하고 최적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리포트를 보시면 아실 텐데 근육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조금 이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좀 보여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회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뭐 내 몸의 뭐 특정 부위의 강직도가 어떻다라는 것들이 좀 딱 와닿진 않기 때문에 푸시업을 몇 번이나 할 수 있다, 또는 이제 얼마의 무게를 이제 몇 번까지 들 수 있다 같은 좀 직관적인 평가 항목들을 추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들한테 맞도록 휠체어 트위스트라는 동작을 동적 평가로 대체해서 넣기도 하고, 좀 사진에 대해서 이제 코치들마다 조금씩 제각각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설명해두는 문구들을 추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게 노션 DB 형식으로 변경하기도 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평가 분량이 좀 많아졌는데요. 이제 전체 평가를 도입 성격의 상품에 다 진행하지는 않고 좀 일부만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맞춤 운동을 제공하는 식으로 서비스 자체를 좀 간소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넣기도 하고 때로는 간소해서 빼기도 하면서 회원에게 맞춤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최적의 상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운영 단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시작 전부터 걱정은 되게 많이 됐었습니다. 피트니스 업계가 예전부터 공급 굉장히 많고 트렌드도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잡기 굉장히 어렵고 트레이너들도 근속 매우 짧아서 운영 관리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 그 공간의 입지를 보면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던 마곡에 있는 그 산업단지 중심부에 위치를 해 있었고요. 지하철역에서는 어디를 가도 굉장히 먼 그런 굉장히 동떨어진 섬 같은 곳이었고, 게다가 당시에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되는 시기이기도 했었고, 부산에서 영업이 잘 됐어도 서울 경기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니까 전혀 알 길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외진국까지 장인 고객들이 고객으로 북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앞섰어도 일단은 좀 수요가 보이지 않는 것을 좀 이렇게 탓하기보다는 운동하는 장애인 인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의 미션이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적진 않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공사비나 원자재비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던 때여서 이제 견적을 냈던 공사비도 중간에 좀 오르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을 겪으면서 일단 좀 시작은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시작을 했고, 공사가 시작되고 이제 점점 완성되는 과정들을 저희 인스타그램 채널을 새로 개설해서 이제 알리고 사전 등록을 좀 받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이제 부산 어대피 시절부터 알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팔로우도 많이 해주고 또 소개도 해드리고 부산에 있던 게 서울에도 생긴다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사전 등록도 30명, 40명 정도가 해주신 덕분에 원만하게 초기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 채널 운영할 때 조금 작은 해프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초기에는 좀 저는 장애인 운동을 굉장히 멋지고 진지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해외에서 이렇게 크로스핏 하는 여성분도 이제 사실 휠체어를 타시는 분인데 이제 트랜스포에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무게를 드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런 멋있는 분들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 회원 가운데서도 이렇게 센터에 오기 전에 이제 다른 그 인플루언서가 운영하셨던 그 공간에서 저렇게 이렇게 풀업도 하시는 굉장히 멋있는 분이 있어서 이런 분들의 모습들을 우리 채널에 담으면 이제 운동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그 하루하루 움직임이랑 움직임 연구소랑 함께하는 일이고 코치님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그 팀 문화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밝고 유쾌한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진지하고 멋진 곳이랑 멋진 모습이랑은 약간 결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 멋있는 분들도 저렇게 저 멋있는 여성분도 이렇게 필라테스를 하면서 이렇게 분홍분홍하는 이제 효과를 이렇게 막 뿌려주시는 바람에 굉장히 그런 난감함을 느끼고 있고, 근데 어쨌든 한 채널에서 이렇게 조금 다른 이미지를 좀 전달하는 것은 고객분들 보시기에 좀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재단은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는 조금씩 빠지고 대신에 조금 제가 좀 전달하고 싶었던 굉장히 멋있는 이미지 또는 이제 조금 전문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노션 페이지에 담아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그냥 해프닝 정도입니다. 갈등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닙니다. 뭐 어쨌든 그 초기에 사전 등록해 주셨던 분들이 회원으로 들어오시고 또 이런 분들 소개로 이렇게 아름아름 알려져서 수업은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기 시작을 했었고, 방문하시는 회원들 대부분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이런 피드백들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처음에 가졌던 걱정이랑은 좀 다르게 운동하는 장애인이 진짜로 있다. 그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수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증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 실수가 6개월 정도가 지나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수업 실수가 이렇게 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게 긴 그래프라서 그렇게 긴장감이 안 느껴지지, 이게 주 단위이고 이게 한 두세 주에 걸쳐서 이렇게 떨어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회복은 있었지만 어쨌든 거의 한 달간에 거쳐서 거의 절반까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조금 애가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음 달에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조금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수업 실수 이렇게 쭉 그냥 올라가는 것만 보고 고객 피드백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이제 위기를 맞으니까 이제 그제서야 조금 이제 하나씩 다 뜯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전월부터 신규 등록이랑 재등록은 계속 줄고 있었고, 그때 이제 아차 싶었던 게 코치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서 다른 코치님으로 변경해 주세요라는 그런 얘기도 간혹 하셨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PT가 너무 비싸서 신규 등록 단계에서 회원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일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뭐 30분 수업은 어렵냐, 뭐 기본 10회를 저희는 상품으로 해놨는데 5회만 결제하고 좀 다음 달에 결제하면 안 되겠냐, 뭐 100만 원이나 가까이 되는 금액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재등록까지 하면서 이어서 결제하는 거 좀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심각하게 들려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뭔가 좀 재설계를 할 타이밍이 됐던 건데요. 네.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그 한 달간의 매출은 물론 이제 정확한 수식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냥 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작성을 해둔 건데, 한 달 동안 얼마나 수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신규 들어오시는 고객들이 얼마만큼 결제하는 회원으로 전환됐는지 따라서 이 한 달간의 매출이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요소들 가운데 수업 단가를 조정하는 거는 뭐 이미 이전 달 결제하셨던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단가 조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신규 유입을 갑자기 늘리는 것도 그냥 그간의 한 6개월 정도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이게 소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자연스럽지, 뭔가 온라인 광고를 붙여서 이제 장애인 고객이 들어오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광고의 효과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요 두 가지를 높이는 거는, 두 가지를 조정하는 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것 같았고, 대신에 이제 회원들이 자주 나오게 하거나 결제로 전환되지 않았거나 어쨌든 놓쳤던 고객들이 결제할 만한 그런 상품들을 좀 추가하면 어떨까 하면서 그때 떠올렸던 게 바로 GX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 저도 이제 마침 F45라는 그런 그 크로스핏 스타일의 그룹 운동을 한창 즐겁게 하고 있었던 때라서 일단 우리 스튜디오에도 한번 GX 열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좀 우리 스튜디오에 맞게 변형하는 게 좀 필요하긴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그 크로스핏이나 뭐 이런 F45 같은 경우에는 그날 할 운동들을 좀 이렇게 미리 정해두고 그거 따라서 이제 쭉 이제 운동이 진행되는 형식인데, 저희는 이제 회원분들의 기능이 다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동작이더라도 이런 기능에게는 이렇게 시키고 저런 기능에 저렇게 시키고, 그런 사전 준비들이 좀 필요했었고, 그리고 이제 회원분들 역시도 이제 다 저희를 PT 스튜디오로 알고 이제 오셨던 분들이니까 회원들 역시 이제 좀 생소할 테니까 일단 저희 의도대로 그냥 나와주기만, 그냥 주에 걸쳐서 한 달 정도만 나와주기만 하면은 100% 환급까지 해주겠다라는 그런 유인책까지 만들어서 GX 수업을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히 10명 정도 회원분들이 반응을 해주셨고, 의외로 이제 PT를 이미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추가로 GX 하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PT와는 좀 또 다른 재미가 있기 때문에 GX까지도 이용하시는구나라는 점을 알게 됐었고, 또 한 가지 또 더 알게 된 게, 저희 스튜디오에서 GX 운영하기 적절한 인원이 최대 5명이라는 점도 좀 알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변형 동작을 다 개별화해서 알려드리거나 이제 좀 코칭이 비장애인들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5명이 좀 넘는 경우에는 이제 한 명 한 명 봐주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줄어든다거나, 그렇다고 이제 보조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이제 수익성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5명으로 2대, 이제 2명이 모이면 일단 수업을 시작해서 개설을 하고 3명까지 채워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의외로 잘 모이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잘된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더 이제 이어가 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 역시도 좀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좋았던 부분이었던 건데, 이제 F45에서는 이따금씩 제가 운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몇 가지 동작들을 이렇게 기록하는 주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댑트 스튜디오에서도 회원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베이직, 그리고 이제 휠체어 타시는 그런 앉은 자세, 그리고 어시메트릭이라고 해서 이제 편마비 때문에 좌우의 균형이 굉장히 많이 깨지신 분들, 그렇게 좀 유형을 좀 구분해서 동작들을 그분들이 이제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동작들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챌린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15분까지 늘었고, 수업 역시도 한 주에 한 3-4타임 정도까지 좀 쭉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 챌린지는 이후에 어댑트 게임즈라는 대회 형식으로도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게임즈에 대해서는 저기 QR코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잘 정리를 해뒀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GX 테스트를 이제 이어가면서 PT라면 비싸서 이용하지 않았을 그런 고객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트레이너 분들이 자주 나오세요. 나와서 개인 운동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계속 다 얘기하시잖아요. 자주 나와야지 더 건강해지고 또 그만큼 효과를 느껴야지 이제 재등록을 또 하실 테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좀 중요한데, 최소 주에 2번 내지는 3번 정도 나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GX를 상시 개설하기로 하고, 매일 나와도 지겹지 않아요 라는 그런 문구를 놓고 요일별로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한 주의 시작이니까 좀 개운하게 스트레칭을 하고, 화요일에는 부족한 신체 근력을 키우는 스트렝스, 수요일에는 그런 근력을 넘어서 힘을 키우는 파워, 목요일에는 좀 다양한 움직임을 익혀서 관절 가동성도 높이는 그런 펑셔널 트레이닝, 역시 금요일에는 주말을 대비해서 지방을 불태우는 칼로리번,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놓고, 2번 이상 나올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좀 이득이 되게 그렇게 가격도 설정을 해서 상시 프로그램을 3달 정도를 운영을 했는데, 전체 인원은 늘어서 수업을 매일 1개 이상씩 개설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긴 했지만, 좀 무제한 이용권에 대해서는 사실 반응은 조금 다소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동이 어려운 그런 장애인분들의 특성상 2번 이상 나오시기는 어렵구나.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매일 나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주 2번이 정말로 최대로 자주 나올 수 있는 것이겠다라는 그런 점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발견이 있는데, 매번 같은 요일이나 시간에 나와서 결국 같은 사람들끼리 운동을 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착안을 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수업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갈 때 비슷한 장애 유형 분들을 모으기도 하고, 이제 장애 유형이 달라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함께 운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일 이름을 따서 이제 그런 목요일 크루 이런 식으로 조금 이름을 짓게 되었고, 크루 시스템으로 좀 차근차근 바꿔갔습니다. 그래서 24년 작년 하반기 이후로 8개의 크루가, 그리고 30분이 꾸준히 지금까지 운동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GX에 대한 굉장히 여러 차례 테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이제 GX 운영 체계 잡는 일은 거의 1년 정도에 거쳐서 했습니다. 처음부터 근데 왜 이 크루라는 거를 생각을 하지 못했지라는 그런 반문을 저 스스로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이전 테스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모아갔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크루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두긴 했습니다. 네. GX 수업 실수가 늘어나면서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도 좀 있긴 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네, 보통은 이제 한두 분, PT라고 하면 이제 최대 3분 정도, 보통 한두 분 정도가 이제 수업이 겹쳐서 뭐 편의 공간 주차장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할 일이 딱히 없었는데, 한 번에 이제 GX가 2타임이 겹치다 보니까 한 번에 10명 가까운 분들이 우르르 몰려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해지기도 하고,
이제 GX 수업이랑 PT 수업까지도 이제 PT 수업이 동시간대에 2개까지 열릴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것까지 겹치면 PT 진행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해지는 그런 이슈들이 생겨서 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거는 가급적이면은 GX를 연강으로 잡지 않고 좀 시간대별로 좀 골고루 배치하는 걸로 좀 대응을 했고, 운동 공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 5월 연휴 때 네, 안내 데스크를 아예 철거를 하고 그 룸 한 곳을 이제 한 곳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그 GX에 대한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GX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고 뭔가 그 수익성 차원에서나 회원들한테 적절한 이제 선택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PT를 메인으로 제공하는 GX 스튜디오가 몇 타임 정도를 운영하는 게 몇 타임 정도 GX를 운영하는 게 적절할까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는 있습니다. 장애인 고객분들 특성상 이제 출퇴근이 겹치는 오전 시간대에는 운동을 잘 안 오시고 이른 오후부터 저녁까지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뭐 예를 들면 주중에는 오후 2타임, 저녁 1타임, 주말에는 오전이나 저녁 1타임. 왜냐면은 저희 스튜디오는 주말 오후 시간이 PT로 잘 잡히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GX들을 한 대략 주에 20타임 정도 넣으면 저희 공간에서 좀 최대치로 가동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 굉장히 그런 즐거운 상상을 네, 해보고 있습니다. PT 스튜디오 운영하는데 정말 진짜 한없이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마인드맵까지 그려가면서 구조화하고 공간을 최적화하는 일이나 뭐 서비스 제공 체계 뭐 응대에서부터 이제 가실 때까지 그런 체계 다지는 일들이나 뭐 코치 역량을 강화하고 이제 스튜디오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지표들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세팅하는 일까지 굉장히 정말 많은 일들이 다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좀 체크해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아직 다 하지도 못했고 다 했어도 이제 아직 종료되지 못한 일들을 굉장히 많긴 해서 네, 하나씩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구조화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찾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직접 경험해봐야지만 알게 되는 것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체육시설에는 보통 이렇게 그 두꺼운 매트를 깔게 되고 이게 5cm거든요. 그래서 5cm의 단차가 생기다 보니까 요런 그 단차를 이제 줄여야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매트가 이제 좌우로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공 작업들을 이렇게 해두는데 일반 체육시설에서는 보통 그냥 1대1 그래서 5cm의 폭으로 요걸 철공을 이렇게 해두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장애인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니까 좀 더 이용하시게 2배로 하자. 그래서 요거를 10cm 간격으로 일단은 공사를 먼저 했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공사 사진인데, 근데 그 공사 물품을 이렇게 들고 나시는 분들도 이게 너무 이렇게 그 단차가 높았는지 이렇게 나무를 덧대서 이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휠체어 사용자분들도 당연히 불편을 하시겠죠. 그래서 직접 저도 이제 올라가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데 끙차해야지 겨우 올라가는 정도네 해갖고, 그래서 그 건물의 그 경사로를 설치하는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네, 경사로. 그 출입구의 경사로. 네. 그래서 그 경사로 설치하는 각도에 준해서 8대1 정도로 재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행히 좀 초반에 캐치해서 바로 재공사를 한 거기는 한데 좀 이 점을 좀 미리 신경 쓰지 못하고 그냥 계속 영업을 했으면 입구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오르기 힘들었으니까 그런 고객들이 말도 하지 않고 이탈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오랜 기간 만 2년은 넘었고 이제 3년에 가까운 그 오랜 기간 이제 걸친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다행히 지금까지는 수업 실수도 좀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솔직히는 이제 올해 넘어가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일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이제 그 회복력이라는 게 있어서 네, 좀 잠깐 좀 한 달 정도까지는 그래도 잠깐 떨어져도 다시 좀 회복하는 그런 운영 능력은 좀 네, 내재화된 것 같고, 네, 회원분들도 계속 그 저희 어댑트 스튜디오를 애정해주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우선은 좀 생존이라는 1차 재무 목표는 좀 달성한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운영 체계를 잡기 위해서 고정 인력을 늘리기도 하고, 상근 선생님은 프리랜서로 전환하기도 하면서 이제 또 저희에게 맞는 운영 인력, 그런 운영 구조들도 계속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회원분들은 뭐 걷는 게 불안정하셨던 분들은 걷는 게 좋아졌다. 그리고 뭐 하지마비 회원분들은 주로 이제 상체 근력이 많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고, 공간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뭐 깔끔하고 전문적이라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사실 근데 회원들한테 저희 공간이 왜 좋아요? 라고 물어봐봤자 막 여기랑 여기랑 비교하니까 이게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대화를 하던 중에 얘기를 해주시는 뭐 여러 가지 단서들을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인이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줘서 방문을 했는데, 이곳에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뭔가 긴장되는 마음 없이 그 마음 편히 운동할 수 있다. 네, 이런 점들 때문에 저희 스튜디오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스튜디오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밖에 말씀드리고 설명할 때 외부 분들은 이제 장애랑 비장애랑 이렇게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니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 하시네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도 간혹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뭘 일이 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일일이 정정을 해드리는 건 아닌데, 사실 회원분들은 뭔가 이렇게 장애 비장애가 함께해서 좋아요 이런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본인의 그냥 신체 기능을 잘 알고 전문적인 피트니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좋아해 주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이미 작년에 어느 정도 이제 좀 BP 그냥 딱 그냥 망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도달은 하기는 했는데, 사실 저희 재단이 이제 그 공간을 임대를 해드리면서 임대료를 주변 시세 대비 이제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으로 이제 해서 이제 임대료가 사실 다소 낮은 상황이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움직임 연구소 본점에서도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재단 취지에 굉장히 동의를 해주셔갖고 되게 아낌없이 엄청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마케팅도 엄청 해주시고, 근데 그런 비용은 사실 여기 안 들어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 경쟁 조건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도 주변 시세 정도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게 본점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다 비용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매출도 그렇고 한 1.5배 내지는 한 2배 정도 더 성장을 해야지 실질적인 BEP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제가 새롭게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운영하는 시간이 조금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원거리에서도 어쨌든 오시긴 오셨는데 이게 너무 멀어서 이제 이용을 지속하지 못하시는 그런 회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회원분들 몇 분을 조금 선정해서 동네에 있는 PT샵들을 찾아서 이렇게 인계해드리는 그런 작업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확산시키겠다, 뭐 제휴점을 만들겠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확산의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을까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용 가능한 PT샵을 찾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그냥 해보지 뭐 그래서 그런지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기는 한데요. 뭐 네이버 지도 뭐 이런 거를 켜서 이제 회원분들 거주하는 곳들 주변 운동센터들을 지도에서 찾기도 하고, 이제 내외부 사진들을 직접 확인하고 몇 군데 후보지 정해서 직접 제가 발로 가서 이제 사진 찍어가면서 이용 가능한 곳들을 그렇게 찾고 있고, 이것도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약간 노하우가 생긴 게, 그 PT 스튜디오는 지도에 스포츠 시설로 표기가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헬스장으로 표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헬스장을 일단 걸으면 되겠다. 일단 많은 센터들이 걸러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내부 사진들을 봤을 때 이렇게 관장님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관장님들이 기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래서 기구가 엄청 빼곡하게 이제 채워진 그런 곳들은 사실은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게다가 이제 하지를 이용하는 무슨 그런 기구들은 사실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주로 이제 덤벨이나 뭐 소도구, 프리웨이트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그런 PT 샵들 아니면 이제 재활이나 스포츠의학 키워드 그렇게 갖고 있는 곳들이면 대체적으로는 조금 어쨌든 환경 자체는 네, 이용 가능한 곳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조건을 모두 부합하는 곳은 제가 직접 다녀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 4년 전에 그 문제 탐색하던 때 10곳 중 한 곳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조금 비슷한 수준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 비율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냥 저희 회원이 다닐 수 있는 결정적인 한 곳이 중요하니까 어떻게든 뭐 찾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뭐 일부 뭐 도구나 뭐 작은 기구들 뭐 휠체어 사용자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짐로프 이렇게 웬들리스 로프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유산소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는 그냥 이렇게 구매해서 이거 좀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면은 저희 회원을 좀 인계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운동을 지도해 주세요라는 그런 운동 지도 방법 알려주는 것 관련해서는 지금도 이제 물론 저희가 계속 어댑피팅이라는 거를 가다듬고 있긴 합니다만 어댑피팅을 잘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던 이제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좀 우리 회원이 이런 신체 기능이다,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이제 운동 수행 능력이 이러하니 이런 식으로 운동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같이 이제 일종의 의뢰서를 써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의뢰서가 있으면 좀 회원 당사자분들이나 그 장애 회원을 처음 맞이하는 트레이너 분들이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네, 가능하도록 많은 응원이랑 관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 소회를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그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한데 사실 저는 뭐 자라면서 학교나 회사에서 장애인분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시지 않나요? 장애인 친구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사실 문제를 인식하지조차도 못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인구로는 한 5% 정도 되고 뭐 노인 장애인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또래로 장애인을 만나봤을 법한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재단에 와서 이제 장애인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이제 하루하루 움직임 연구소 같은 그런 파트너 기관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동안 내가 장애인을 밖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때에는 여러 이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나 회사에서 장애인을 마주치기라도 하려면은 뭐 이동수단에서부터 뭐 건물의 접근성, 뭐 적절한 직무, 뭐 등등 이제 굉장히 많은 연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될 텐데, 저는 그 앞단에 그 장애인들이 어쨌든 학교나 회사에 다니려면 건강한 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한 몸을 만들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아쿠아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쿠아백이 있는데 저거 이따가 들어보시면 알 텐데 저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힘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건강한 신체라는 뜻입니다. 트레이닝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강한 장애인이 많아지면 좋겠고요. 또 이제 더불어서 트레이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PT샵들도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